네, 안녕하세요. 폴아카데미에서 국내대학 컨설팅을 맡고 있는 한여명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양대 국제학부, 특히 에세이와 면접 전형으로 잘 알려지는 한양대 국제학부 전형을 알아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우선 한양대 국제학부 어떤 식으로 전형이 이루어지는지부터 알아보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양대 국제학부의 1단계 전형 같은 경우는 에세이 10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선발 인원 자체는 3배수 내외, 즉 2단계에서는 1단계 총 3배수가 포함이 되게 되고요. 2단계부터는 저희가 외국어 면접 60% 플러스 학생부 종합 40%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해외고 아이들에게는 학생부라는 개념이 따로 없기 때문에 면접 100%로 선발이 되게 된다는 점을 갖다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한양대 국제학부 1단계를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1단계 에세이 같은 경우는 과연 어떤 점에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외국어 에세이 같은 경우는 60분 고교 교육 과정 내에서 출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서 고교 교육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굳이 이렇게 예시를 든 이유는 교육 과정에서는 윤리, 도덕, 철학, 그리고 경제, 그리고 사회 지식까지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고의 교과서를 갖다가 정독을 하거나 혹은 충분히 개념 이해도가 어느 정도 숙지가 되어 있다면 한양대 에세이를 갖다 접근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제시문 해석 능력입니다. 자, 제시문을 갖다 해석하는 거라는 결과적으로 내가 이 제시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냐가 결국 핵심인데요. 그렇다면 내가 잘 알고 있는 거를 떠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제시문을 갖다 적절하게 요약을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내가 오피니언을 갖다가 나의 살을 갖다가 덧붙여가지고 완벽한 에세이를 써내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결과적으로 작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한양대 에세이를 갖다가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 저는 라이팅을 갖다가 정말 못하는데 제가 과연 한양대 에세이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일관된 답변을 드립니다. 더 이상 한국 대학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대학 입시를 치를 때 논술이라던가 에세이라던가 이런 라이팅 전형 같은 경우는 이 지원자들의 단순히 작문 능력을 평가하는 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문 능력을 갖다 평가를 했더라면은 수리 논술은 없어졌어야 했으며 오로지 문과들의 논술만 살아남았어야 됐겠죠. 더 이상 대학들은 우리가 글을 얼마나 잘 쓰는지, 얼마나 화려한 미사역으로 쓰는지, 얼마나 완벽한 트랜지션 개념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글을 매끄럽게 써나가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한양대에서 특히 이번에 에세이에서 중시하는 거는 지문 이해도가 얼마나 높냐입니다. 그리고 그 지문 이해도가 높았으면은 그 서머라이즈한 나의 메인 포인트를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 얼마나 잘 elaborate 하느냐가 핵심인 거지 내가 글을 얼마나 화려하게 잘 쓰는지는 더 이상 중요한 포인트도 아니고 한양대 출제 요강이라던가 이런 거를 보면은 5% 미만으로 굉장히 낮은 점수 부여치를 갖다가 부과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력 평가인데요. 사고력 평가라는 건 결과적으로 이 학생이 이 지문을 읽고 나서 얼마나 더 발전된 나의 답변을 갖다 내놓을 수 있냐가 핵심입니다. 즉, 내가 아무리 많은 배경 지식을 갖고 내가 아무리 지문 이해를 갖다 똑바로 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그 문제에 대한 한번 해결책을 제시해 보세요 라고 대학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 해결책을 갖다 전혀 엉뚱한 걸 제시를 한다던가 아니면 본인이 로지컬하게 맞지 않는 프래그먼트 스트럭처를 갖다 제공을 한다는 등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이 학생의 사고력이라던가 비판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영어 에세이 같은 경우는 영어 영문학과, 그리고 영어 교육과, 그리고 다양한 이제 에세이 문항들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2021학년도 3월 입학인 이번 입시부터는 영어 교육과는 현재 폐지된 걸로 5월 18일자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제학부를 갖다 한양대 국제학부의 에세이를 통해서 진학하는 것은 현재 국제학부만 남아있는 상황이고 영어 교육과라든가 영어 영문학과는 지금은 폐지가 되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1학년도에 모의 에세이 같은 경우는 총 언제 열릴까요? 5월 18일 그리고 7월 20일에 실시 예정이고 이는 지금 현재 기출문제 자료실에 실려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만약에 한양대 에세이 출제 경향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이게 정말 잘 쓸 수 있을지 부담스럽다 혹은 한 번쯤은 나를 테스트해보고 싶다라고 여긴다면은 한양대 입학처 사이트에서 한번 모의고사 에세이를 갖다 직접 풀어보고 혹은 풀 시간이 없다면 최소한 지문 정도는 한번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정도는 파악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출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한양대 측에서
몇 가지 기출문제들을 제공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만약에 2018년도에 한양대 에세이가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알아보고 싶다면은 한양대 입학처에 기출문제 자료실로 들어가가지고 논술 쪽 그리고 어학논술, 글로벌 어학논술을 갖다가 검색을 하셔가지고 직접 찾아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한양대 측에서는 비록 이런 기출문제를 제공을 하지만 내가 이걸 라이팅 갖다 첨삭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내 라이팅이 정말 지금 잘 이루어져 있는 건지에 대한 보다 확실한 개념을 잡고 싶고 내가 좀 에세이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백그라운드 지식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학원 측에서는 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또 학원과 그리고 한양대 입학처를 갖다 적절히 활용하셔가지고 밸런스를 잡아가면서 수강을 하시는 것도 저희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양대 국제학부 2단계의 면접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우선 면접 같은 경우는 저희 해고 학생들은 학생부가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출할 수 있는 학기부라던가 아니면 SAT라던가 이런 것도 지금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한양대는 우리 해외고 학생 그리고 검정고시 출신자들에게는요, 이제 면접을 통해서 너희를 갖다 선발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단계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서류라던가 스펙 이런 거 필요 없이 정말 본인의 면접 실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판가름이 된다고 여겨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 보자면 한양대 1단계, 2단계 모두 본인의 실력만 정말 뛰어나다면은 내가 비록 고등학교 때 좀 스펙이 없다 하더라도 혹은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SAT 점수가 잘 안 나왔다 하더라도 내가 IBDP 점수가 좀 낮게 나왔다 하더라도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고 흔히 말하는 스카이 서성한 이쪽 안으로 안착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한양대 1단계 에세이에서는 과연 어떤 종류의 지문들이 출제가 될까요? 자, 일반적으로는 보통 사회과학 인문 쪽에서 굉장히 많은 지문들이 출제가 되는데요. 다만 이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특히 윤리라던가 철학과 같은 데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개념이 어려운 걸 떠나가지고 단어 자체를 갖다 못 알아듣는 경우도 발생을 하곤 합니다. 물론 한양대 에세이 자체, 지문 자체로서는 정말 어려운 난이도는 아닙니다. 굳이 어려운 그래머를 쓴다거나 아니면 어려운 트랜지션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의 메인 포인트를 헷갈리게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만큼 다소 까다로운 개념, 내가 지금까지 접근해 보지 못했던 개념들이 나오면서 아이들을 갖다가 약간의 불안감을 갖다가 넣으면서 촉박된, 즉 한정된 60분이라는 시간 내에서 오히려 더 헤매게 만드는 경향이 보통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경제학 지문이라던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좀 많이 준비를 하고 그런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윤리 같은 경우는 해외고 아이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따로 윤리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거기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논술 쪽에서는 크게 어려운 질문이 아닐지는 몰라도 해외고 아이들에게 각종 윤리 개념이라던가 이런 쪽은 처음 접하는 낯선 개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고전하는 전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주로 이제 국제 정치라던가 관계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문들이 또 출제가 되고 현재 모의고사에서도 발트케의 그 환경 문제를 관해서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제 정치나 관계 쪽으로 이게 지문이 출제가 될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본인의 의견을 갖다 덧붙이라는 방식이 지문에 출제가 많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내가 지문을 갖다 서머라이즈 하는데 그치지 않고 나만의 오피니언을 추가를 해가지고 작성을 하는 형식의 에세이가 요구가 되는 경우가 많은 쪽이 경제학 그리고 국제정치 그리고 관계 쪽 지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의고사와 지난 기출문제들을 통해 가지고 꾸준히 내가 어떤 작성 방법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얘네가 과연 이 지문을 출제하면서 의도가 뭐였을까라고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한양대 에세이 과연 내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자, 지문 이해가 끝났고 지문 해석이 끝났고 내가 메인 포인트를 파악하는 것이 끝났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3단계에 걸쳐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패시지 서머라이즈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내가 이해를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여부입니다. 메인 포인트를 찾아야 됩니다. 한양대의 에세이 서머라이즈 같은 경우는요. 단순히 paraphrasing, 내가 이걸 인용을 하면서 모든 걸 때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이번 2019년도, 20년도 에세이를 통해 가지고 명백하게 제시했습니다. 레오네가 단순히 이걸 paraphrasing을 통해 가지고 인용을 통해 가지고 이 모든 에세이 서머라이즈가 작성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최대한 너의 own words, 나만의 단어를 활용해 가면서 지문을 갖다 해석하고 지문을 이해하고 그리고 지문을 최종적으로 메인 포인트를 서머라이즈 하는 것이 가장 핵심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문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메인 포인트를 잡는 요약 정리 그리고 그 연습이 필수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relationship between passage입니다. 자, 패시지 A에서 주장하는 점은 보통 패시지 B하고 C하고 링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대부분이 여기서 많이 고전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럼 패스지 A가 말했던 내용이 패스지 B에서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패스지 C가 패스지 A의 real life example이라고 하는 건데 저는 여기서 링키지를 갖다 못 찾고 릴레이션십을 갖다가 도저히 못 찾겠어요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한양대 에세이를 갖다가 쓰기 위해서는 패스지 A, B, C가 정말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유기적인 연결점을 찾아가지고 내가 패스지 A, B, C 사이의 논리적인 프래그먼트를 갖다가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own opinion입니다. 가장 힘든 단계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히 패스지 이해도와 그리고 서머라이징 능력 그리고 내가 이 패스지가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이해를 했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나만의 주관적인 오피니언을 추가하는 순간 정말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메인 포인트가 망가지기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내가 에세이 스트럭처를 어떻게 잡아나가야 될지 그럼 나의 오wn 오피니언은 매 패스지마다 나의 지문마다 전부 다 하나씩 추가를 해야 되는 건가? 나의 패러그래프마다 추가를 해야 되는 건가?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wn 오피니언을 갖다 추가하는 단계는 보통 한양대의 서머라이즈가 정말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한양대 면접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한양대 면접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뭐 구술 면접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어렵게 이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은데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personal question, PQ 면접이라고 하죠. 인성 면접이 이루어지기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작성했던 자기소개서라던가 아니면 본인의 이제 전체적인 이제 어떤 가치관이라던가 신념, 인생관 이런 거에 관해서 물어보게 되고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학원을 통해서 혹은 본인을 통해서 템플릿을 제작을 해간다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답변을 할 수 있는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해당 언어 구사 능력인데요. 즉 영어, 내가 국작부는 영어 수업, 영어로 100% 수업이 이루어지고 영어로 모든 리포트가 이루어지는 만큼 영어의 구사 능력도 어느 정도는 돼야겠죠. 따라서 만약 들어갔는데 내가 영어로 약간 좀 버벅인다던가 아니면 좀 전체적으로 힘들어한다던가 이런 점이 돋보인다면은 아무래도 그 면접은 조금 불리한 면접이 되겠죠.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영어 스피킹에 있어서 좀 자신이 없더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연습 그리고 템플릿을 갖다 확실히 외워가가지고 내가 중간에 막 어떻게 어떤 단어를 찾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망설이고 오히려 그렇다가 멘탈이 깨져가지고 더 큰 면접의 실패를 갖다 불러일으키는 그런 나쁜 일은 있지 않아야겠지요.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2명 이상의 면접관이 들어옵니다. 자, 한 명과 1대1 면접과 2명 이상이 들어와가지고 2대2 혹은 2대1 면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느낌이 다릅니다. 왜냐? 한 명의 면접관과 1대1 면접 같은 경우는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라던가 추가적으로 그걸 갖다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특히 1대1로 들어가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꼬리 질문이라 하죠.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굉장히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2명이 있게 된다면은 한쪽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특별히 공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면접관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네, 어느 정도 일리성이 있어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지 면접관 수가 늘어났다고 이 면접이 나한테 더 부담스러워졌다 이렇게 굳이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10분 이내로 끝나는 면접이기 때문에 사실 면접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떨지 않고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말, 내가 준비했던 말을 갖다가 그대로 준비를 해서 간다면 한양대 면접 자체로서는 크게 걱정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 라고 여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런 상태라면 정말 평타, 흔히 말하는 평타적인 면접을 갖다가 보낼 수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정말 아는 지식이 많고 백그라운드 지식도 풍부하고 그리고 내 인문학적 소양도 많다면은 그만큼 내가 면접에서 더 많은 나의 모습을 갖다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본인만 준비되어 있다면 면접에서도 충분히 더 가산점을 딸 수 있다는 점 그것 또한 같이 알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헬과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기타 스펙 없이 면접과 그리고 1단계 에세이 성적만으로 이게 선발이 되기 때문에 면접의 비중이 타 대학보다는 그래도 높다는 점을 갖다 어느 정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